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박살난 미국 조선능력 생산격차 232배 한국 도움 없이는 안된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조선능력이 박살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여기에 노후화된 기기 이것 때문에 생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조선소를 늘리려고 해도 주문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주문을 많이 받지 못한 일반 상선이나 아니면 LNG선이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야 이런 모든 캐파를 키울 수 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살난 미국의 조선 능력입니다. 최근 유출된 미국 해군 정보부 OCI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조선 능력이 완전히 박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 능력 대비 미국의 조선 능력은 232배나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조선 능력에 대해서 비관론이 나오고 있을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 그래서 군함 정비와 같은 경우는 일본, 영국, 프랑스와 지금 협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문제는 뭐예요?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속도가 이제 떨어진다.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컨트롤 V 키를 누르는 것처럼 완전히 찍어내듯이 만들어낸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물론 중국의 전함 자체가 미국의 전함에 비해서 상당히 기술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수량의 장사 없죠. 수량이 장사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수량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 최고의 모든 그 조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중국 내지 한국이지만 지금 중국하고는 협력할 수 없으니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본의 조선도 망가졌죠. 유럽의 조선도 망가진 상황에서 이제 선택의 여지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박살난 미국 조선 능력 생산격차 232배 한국의 도움이 없이는 안된다입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박살난 미국 조선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출된 미국 해군 정보국 ONI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조선 능력은 연간 10만 GT 그리고 중국의 조선 능력은 2325만 G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료만 보면 중국의 조선 능력이 미국의 조선 능력 대비 232배나 된다라는 이야기죠.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능 차이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라는 얘기죠. 단순 계산으로 보면 미국이 함정 한 척을 만들 때 중국은 232척이나 만들 수 있다라는 셈입니다. 물론 중국의 그 조선소에서 함정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 LNG선이나 아니면 지금 컨테이너선 이러한 것들 다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비교하면 미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함정만 만들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비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년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기가 힘들 것. 미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중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 능력은 한때 굉장한 영광을 누렸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신화의 시작은 2차 세계대전 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의 백색 전함 계획에 따른 대규모 해군 건설. 이때 성장한 조선의 인프라로 2차 세계대전 때 군함과 상선을 찍어내듯이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에는 독일과 일본을 압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미국의 조선산업이었다는 사실이죠. 이후 초대형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첨단 수상 전투함과 잠수함도 연달아 건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조선업이 쇠락하고 있죠. 일본과 유럽 등 경쟁국들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서 이 미국 조선업이 쇠락을 했는데, 현재 미국은 군함 개발과 건조 기술은 세계 1위를 유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국 조선업의 쇠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건함 능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왜 미국의 조선업이 쇠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이 인건비 때문에 주문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가 그만큼 줄어서 열악한 설비. 이것을 통해서 선박 비용이 경쟁국보다 두세 배 비싸고 두세 배 비싼 것까지도 또 참을 수 있는데 납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조선소의 크기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까지 말을 하느냐, 결국 한국, 일본, 유럽 등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조선은 자국 해양과 해양 경비제가 발주하는 특수선에 의존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즉 말하면 미국 해군에서 받는 오더, 그리고 미국 해양 경찰에서 받는 그 오더만 가지고 지금 유지하는, 존슨법으로 유지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미국 해군도 미국의 조선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2020년 벌어진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 최종 건조 사업자가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로 선정이 됐습니다. 입찰업체는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나믹스, 헌팅턴 인갈스, 호주 오스탈의 미국 법인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입니다. 자, 미국 업체가 3개, 그리고 호주 업체 하나, 이탈리아 업체 하나였었지만 결국 이탈리아 업체로 선정이 된 것이죠. 당시 미국의 조선업계는 당연히 충격을 먹었죠. 당연히 미국 조선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수주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변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미 해군은 이탈리아 핀칸티에리가 제시한 FRMN급 호위함 개량안을 채택을 했죠. 그러면 왜 미국의 해군조차 자국 업체들을 배척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보면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가 제시한 호위급의 모델이 성능도 좋고 가성비도 좋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조선업체와 같은 경우는 현재 최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보면 연함 잠수함 프로그램을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2종류의 함정을 개발했는데 함장의 무덤이라고 불리며 취획했던 군함들 자체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퇴역하는 중입니다. 그만큼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화가 심하다는 뜻이죠. 또 주말특급 구축함을 보면 꿈의 구축함이라고 불리던 이 구축함은 한 척에 4조 원이 넘는 엄청난 건조 비용이 투입이 됩니다. 건조에 들어간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3척만 건조하고 사업이 결국 종료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더 이상 주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도함입니다. 취역한 지 7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용도를 정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개조만 진행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알레이버급 이지스 구축함도 1980년대 초반에 등장을 했는데 설계를 40년 넘게 이리저리 뜯어고치면서 이 알버레이크급 이지스 구축함만 100여 척 가까이 건조를 했고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만큼 지금 설계 부분에서도 생산 부분에서도 지금 기술력이 떨어진다. 물론 만드는 기술도 좋고 여기에 들어가는 무기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일반 디젤 잠수함마저도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라고, 장보급이 최고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미국 조선업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일단 알려진 바로는 미국 조선소가 영세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주문을 받아서 이것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어야, 많은 주문이 있어야 규모도 키우고 있고 또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죠. 미국 군함 대부분은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자회사인 일렉트릭 보트, 그리고 베스 아이언 웍스, 헌팅턴 인겔스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건조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대형 선박이 아닌 해군과 해양경비대가 발주한 선박을 주로 건조한다는 거죠. 일반 선박 전혀 건조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너무나도 비싼 인건비, 그리고 노후된 장비,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제 시간에 나오지 못하는 선박을 구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조선소의 면적, 도크, 각종 지원 시설의 규모가 한국, 일본, 유럽의 공용 조선사에 비해서 영세하다란 뜻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다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규모가 한국 HD 현대 조선사의 3분의 1, 그리고 하나오션의 옥포 조선소의 2분의 1 이하에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조선소 상황은 미친 상황입니다. 좋은 쪽으로 미친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미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포브스는 2021년 7월에 특집 기사를 내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선은 44,000여 척, 미국의 상선은 200여 척도 못 된다. 지금 미국 내에 돌아다닐 수 있는 상선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드는 이 선삭 빼놓고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현재 해외 교역에서 미국 선적 상선이 담당하는 물량은 지금 현재 1% 미만. 미국의 국력을 비교해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매년 1000척 이상을 찍어내는데 비해 미국은 고작 10척 안팎에 불과하다라는 상황이죠. 미국 내에서만 사용하는 상선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4,000톤급이 넘는 대형 수송선을 5일 만에 만들었던 미국 조선산업은 민간 시장에서 현재 완전히 밀려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만들 수 없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광급공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광급산업에 연명하게 된 이유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존슨법 때문. 모든 군함은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것을 따박따박, 미국 내 조선사에서 이것을 따박따박 받아내면서 굳이 좋은 시설 만들 필요도 없고 굳이 지금 조선소를 키울 필요도 없고 따박따박 오기 때문에 기한이 늘어나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미 군함을 건조할 것은 세 곳인데 매년 미 해군이 안정적인 일감을 계속적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조선사의 경쟁력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데 그 피해는 미국 해군이 그대로 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특히 원잠 같은 경우도 수리를 받으려면 2년가량 대기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해군 잠수함 중 가장 성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시울프급 공격용 원점 2번함인 코네티컷이 2021년 10월 남중국해에서 미상물체와 충돌 함수 부분이 대파합니다. 물론 이 미상물체라는 것은 중국에서 놔둔 어떤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남중국해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빠르게 재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2년가량 더 걸렸다는 거죠. 이후 코네티컷 함은 곧장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수리받기까지 약 20개월가량 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랜 대기시간, 특히 수리를 받으려고 해도 오랜 대기시간이 걸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각 조선소의 작업 효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코네티컷 함이 수리를 들어왔지만 다시 일선에 복귀하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죠.
지금 20개월 대기했고 수리 들어가고 또 다시 나오기까지 5년 정도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토 측이 제출한 수리 기간은 31개월.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시간에 수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문제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코네티컷 함의 수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서 만들어지려고 했었던 원점, 특히 신형 공격 원전인 버지니아급의 스케줄도 꼬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만큼 3년 정도 한 도크가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밀려버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미국 내부에서도 열악한 조선 인프라에 대해서 질타하기 시작을 하죠. 그것은 바로 남중국해의 위험성이 고조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중국이 점차적으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필리핀과 협업을 더욱더 높이고 베트남도 협업을 높이면서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이것을 완전히 봉쇄를 해서 남중국해에서 밀어내려오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남중국해가 지금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으면서 만에 하나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아니면 미국과 필리핀 이러한 나라들이 충돌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남중국해 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바다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 해군은 이지스함 공격 구축함과 공격용 원잠을 연평균 각각 한두 척씩 건조. 지금 이게 미국의 현재 상황이에요. 중국은 이지스함 구축함이 5에서 8척, 호위함이 3에서 4척, 원잠이 2에서 3척이 연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숫자만 봐도 늘어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해군 함정 상황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2022년 기준에 중국은 355척의 함정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296척의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이 예상되는 수준은 중국은 400척, 미국은 지금 287척, 2035년 기준 중국은 475척, 미국은 305척에서 317척까지 이 차이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미 해군 정보국은 중국 군함은 질적인 면에서도 지금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질적 우수성 때문에 미국의 미국의 화력이 이것을 아직까지 밀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질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미군 해군력의 우위가 깨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 B를 미국이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미국 해군이 일본과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했고 미 해군은 한국과 일본의 실무단을 파견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조선소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조선소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위상이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이 최종 낙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한국에서는 방위산업사업청과 실무회의, 하나오션, HD현대조선소, HD 중공업 등을 차례로 방문을 합니다. 한국 내 조선소 방문에서 건함 능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해군과 국방부가 존슨법의 폐기를 호소합니다. 아까 존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 내에서 군함을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그런데 이것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미 해군이 주장하는 연평균 필요 최소 군함은 알버레이크급 이지스 구축함이 2척, 차기 호위함인 캔스털레이션급이 4척, 버지니아급과 컬럼비아급 핵잠이 4척. 이게 매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조선 능력 부족과 존슨법 폐기 요청이 당장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군은 일본, 영국, 스페인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군함 정비 계약을 발주했죠. 지금 현재 유럽에서 문제가 생기면 스페인, 영국, 그리고 아시아 측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 일본, 이러한 곳에서 지금 수리를 맡긴다. 지금 필리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 수비항에 지금
한진조선소가 이 조선소가 있었는데 이게 빠지면서 지금 HD현대조선소가 들어가고 여기에 수리시설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동맹국 인프라를 이용한 군함정비 계약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이 찍어내기식 해군 증강을 막아내기에는 지금 현재 수리만으로는 중국의 이 군비 확장을 특히 해군 확장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다라는 거죠. 당장 수상함 세력의 양적 팽창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대량 건조하는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물량도 상당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노후한 원잠을 대체하기 위해서 2032년까지 신규 원잠도 17척이나 건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를 오코스로 끌어들이면서 약속했던 지금 원잠 3척에서 5척도 추가로 2032년까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총 필요한 원잠 숫자가 20척에서 22척 정도. 그런데 미국의 원잠 건조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해치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의 원잠 건조의 기회가 올 수 있을 듯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잠과 같은 경우는 한국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같은 경우는 공격 원잠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소는 기술력 및 건조 인프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 공격 원잠에는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이 제공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공격 원잠을 대량 건조하면 한국과 미국 양측으로 윈윈이라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향후 공격 원잠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미국의 대중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한국이 스스로 갖고 있고 스스로 만든다는데 누가 뭐랄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의 원잠의 공급을 허용했듯이 한국에게도 허용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32배 생산 능력 어마어마한 차이죠. 물론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그 배를 만들진 않고 거의 공격용 배인 함정과 지금 원잠과 이지스함과 이러한 것들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지금 생산 능력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미국에서도 더 늘려야 되지만 늘릴 방안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 그러면 천천히 만들어야 돼. 한국에서 만들면 인건비도 더 싸.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과 협업을 해서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비밀시키고 공격 원잠도 한국이 가졌으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 한국의 조선 능력이 미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